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함을 이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ETF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들의 자금이 ETF 시장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NH아문지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필드에서도 실제로 느끼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내 ETF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아지셨고요. 차차 네. 말씀드리겠지만 확실히 시장 분위기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이 오늘 또 지수의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요 지수의 흐름부터 시장부터 점검을 좀 하면서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요 지수 수익률을 보면은 격세지감이란 말이 몸으로 와닿는 네.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주 수익률이 3.2% 정도가 나왔는데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한 0.5%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한 달 수익률을 보면은 그 수익률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네. 타 지수에 비해서 거의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1개월 코스피 수익률은 12.2%로 나스닥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확실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최근 주춤은 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정말 우리나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너무나 못 갔잖아요. 이러한 네, 혈옥을 갚아주는 듯한 또 랠리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서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또 매매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이번 주 탑 10의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 리스트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 투자하는 ETF일 정도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개인 순매수 자금 동향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코덱스 200, 이 5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국내 대표 지수가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온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K 방산에 429억 원, 배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죠.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가 266억 원, 그리고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가 235억 원, 타이거 K 방산 우주가 한 230억 원 정도의 개인 순매수 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다 한국 종목들이 돼 있고요. 그다음 6위를 보시면 코덱스 증권이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한국 부동산 이지치 인프라가 190억,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가 17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6위에서 10위까지도 모두 다 한국 관련 ETF들이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ETF에도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iShares MSCI 코리아 ETF에 6월 들어서 거의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23년도 1월 이후로 가장 큰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우리나라 ETF, 우리나라 투자하는 그 MSCI 코리아에 투자하는 ETF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그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1조 가까운 돈을 6월 달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들도 ETF를 통해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ETF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해외 쪽을 향하는 ETF에 특히나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네네. 이제는 다시금 국내 쪽 ETF를 많이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랠리로 좀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들의 흐름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순매수 자금 동향이 국내로 굉장히 빠르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쭉 순매수 동향을 보시면은 1월부터 5월까지는 모두 다 해외 투자 ETF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5월도 보시면 거의 한 3배 정도의 자금이 많이 몰릴 정도로 해외 투자 ETF에 큰 자금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월에 보시면은 6월 2주 동안에 국내 투자 ETF는 1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해외 투자 ETF는 2,400억 정도의 자금 유입에 그쳤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그 수익률 차이가 그 유입 차이가 더 극명한데요. 그러네요. 주간으로 보면 4,500억 정도가 국내 투자 ETF에 유입이 됐고요. 해외 투자 ETF는 약 1,300억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좀 많았던 ETF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네네. 지수 관련된 ETF부터 지금 아주 핫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이라든지 방산 ETF, 개별 종목단의 ETF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좀 네네. 분류를 해본다면 예.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은 확실히 새 정부의 정책에 네.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 외면받았던 코스피 200 ETF, 코스피 관련 ETF에 거의 3천억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매수 자금이 1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30%의 자금이 코스피 관련 ETF에 들어왔다는 네.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MSCI ICS 코리아의 자금이 들어왔듯이 국내 투자자들도 코스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렇게 네.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스피를 제외하면 다음으로는 단기 자금 ETF에 한 1,200억 정도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최근에 좀 장세가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대기 자금이 들어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 배당 같은 경우에도 1,200억 정도 자금이 몰렸는데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으로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듯이 배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배당으로 인한 자금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고배당주 한 9천억 정도 AUM이 되는 상당히 배당주의 대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도 약 8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왔는데요. 대표 종목으로는 코덱스 증권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정책 같은 경우가 지금 증권 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증권주들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코덱스 증권으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산 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유럽 재무장들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계속 핫한 종목이 되겠죠.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방산으로 한 7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700억 정도 자금 역시 들어왔는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법들이 통과가 되면은 지주회사가 상당히 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한 713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리츠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한 53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든지 최근에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들이 승인이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테마들 쭉 확인해봤는데 첫 번째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았다.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종목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에 투자하는 전략이 좀 당분간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당분간은 유효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외면받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외국인들로 사고 있듯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를 둘러싼 환경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30% 정도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8조 정도의 자금들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5월에 한 1.3조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6월에는 2주 동안에 거의 4.7조를 매수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바뀌었다. 3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바뀌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 이후로 상당히 컸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투심이 상당히 바뀌어서 코스피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상당한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 중에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당 확대 정책 그리고 주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정책들이 지속이 되면서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계속되었던 투명성과 또 국제 신뢰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원인들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ETF 시장의 수익률은 어떤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는지 수익률 상위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수익률 상위 ETF는 아무래도 방산, 네. 원전 그리고 전력 관련 설비를 들 수 있겠습니다. 1위 같은 경우에는 약
타이거 K 방산 우주가 주간으로 한 26%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플러스 K 방산, 소울 K 방산도 한 20% 정도의 좋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재무장과 수출 호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하나그룹주도 한 15%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네. 하나그룹주도 대부분 방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산 쪽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위는 타이거 200 중공업이 14%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6위를 보시면은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가 14%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8위도 보시면 원자력 테마 네. 디서치가 있는데요. 원자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차 전력 수보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고 미국 SMR이 상당히 주목받으면서 원자력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유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2.4%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로 캐펙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전력 설비와 어떤 발전에 투자한 ETF인데 12% 정도의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상위 ETF들 쭉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떤 네네. ETF에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투자하는 게 유망하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원전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간 세 가지 좋은 이슈가 있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전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좀 배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전 정권에서 세워놓은 수급 계획을 그대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호재는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원전을 상당히 강하게 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5월 말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까지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는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2030년까지는 대형 원전을 10기 정도 증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10개의 의미가 뭐냐면 79년도 3마일이라는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대형 원전이 2기밖에 미국에서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2030년까지 10기를 더 추가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파격적인 정책과 더불어서 SMR에도 상당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미국 쪽 테마는 지속될 거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또 IEA 같은 경우에도 원전의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은 2.5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가 트렌드에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공, 설계,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전 세계 7개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출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체코 원전 수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자력에 대한 배경으로서 하나로 아이셀렉트 원자력과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를 네. 추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종목은 모두 다 원자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테마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편입 종목 수가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같은 경우는 20종목, 그다음에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같은 경우에는 25종목으로 차이가 좀 있고요. 편입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26.8%, 현대건설이 14%, LS 일렉트릭이 11.2%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고요. 에이스 테마 원자력 딥서치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현대 일렉트릭이 10%, 한국전력이 9.2% 정도 되어 있는데 이는 최대 종목 투자 비중이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15%가 되고요.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같은 경우는 10%가 되기 때문에 약간 집중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를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요. 원자력 좀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자력 쪽의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 측면에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은 최근에는 실적과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흐름이 어떤 주가 지수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올랐던 ETF들이 실적이 나오면은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적 발표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시장에서는 전체 주가 지수 전체에 대한 투자를 한 60, 70% 정도 가져가시고 테마에 대한 투자를 한 40, 50% 정도 가져가시는 것들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TF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